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최정록입니다. 지금부터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곤 합니다. 그간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및 인력 투입과 방역 규제 강화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가축 전염병 확산 사례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가축 전염병 발생 농장에서 여전히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일부 농가들의 방역 의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고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방역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가축 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질병 예방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자율 방역 강화, 사전 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 등 대응 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주요 분야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정부 주도 방역에서 지역과 민간 주도의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게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 지원하는 구조로 정부 지자체의 방역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매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기자체는 광역지자체의 대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서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밀집단지, 중점 방역관리지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방역대책을 평가해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평가에 따른 정책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방역 인력 교육, 합동 가성 방역 훈련 등을 통해서 지자체의 가축 방역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축산 종사자 교육, 캠페인, 인센티브 등을 연계하여 농가 단위 차단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방역 수칙 위반 농가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의 방역 교육 체계를 구축한 한편 외국인 근로자 등 농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한 전용 교육 플랫폼을 마련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생산자 단체 등과 협업해서 가칭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와 같은 농가 자율방역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장 방역관리 수준 등을 지수 등급화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방역 우수 농장에 대해 축산 및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축 방역과 관련된 민간 산업 생태계도 조성하겠습니다. 농장 소독과 방제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독, 방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민간 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질병에 대한 정기 예찰에 민간 진단기관의 참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가축의 살처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축 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유도한 동시에 살처분 과정에서의 방역 취한 요인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분야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물가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축 전염병의 사전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농장 현황, 주변 지형, 출입 차량, 매개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 및 농가를 선별하여 예찰과 소독 등 방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고병원성 AI에 대해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비용도 평가를 올해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확대한 한편
위험도 평가 지표를 다양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방식도 보다 고도화하여 현재 44% 수준의 발생 예측 정확도를 2029년까지 85%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차량의 통행량, 가축 전염병 발생 정보 등 국가 가축 방역 통합 시스템 일명 카이스 내의 방역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여 농가의 방역 관리 및 전문가들의 방역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토록 하고 대용량 정보의 신속 처리와 사용자 편의성 제고, 질병 분석 및 예측 고도화 등을 위해서 차세대 카이스로의 전환 로드맵을 내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전파의 주요 요인인 사람과 차량 등의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축산 농가에게만 부여된 소독 등의 방역 기준 준수 의무를 도축장 등 축산 관계 시설의 영업자, 차량 운전자, 농장의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방역 책임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등에 대한 방역 점검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지역의 연중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의 점검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 등의 방역 점검을 거부하는 축산 농가에 대한 페널티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 방역관 이외의 일반 공무원들도 축산 농가의 방역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점검 현장에서 정보 입력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현장 점검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분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 전염병 이외에 신규 유입 우려가 있는 질병과 가축의 생산성을 저하는 소모성 질병 등의 대응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나 태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 중인 가성우역, 아프리카 마약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바이러스 국내 유입 여부를 파악하기를 위해서 올해부터 야생 고라니 등 야생 동물과 파리, 모기 등에 대한 예찰을 추진한 한편 16만 두분의 가성우역 백신과 약 3만 두분의 아프리카 마약 백신을 비축을 추진하고 긴급 행동 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Q열, SFTS와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젖소를 거쳐서 사람에게까지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종 AI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여 젖소 등 포유류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포유류 AI 긴급 행동 지침을 보완하고 가상 방역 훈련 추진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국민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표준 교환 및 영상 제작 등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예방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의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인 돼지 유행성 설사,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등 소모성 질병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발생 신고를 꺼려서 실질적인 현황 파악과 질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질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발생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발생 농가의 신고를 유도한 한편 올해부터 양돈 농가 500호를 대상으로 소모성 질병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과제입니다. 효율적인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제도 정비,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이 1종부터 제3종까지 단순히 분류되어 있는 법정 가축 전염병들을 치명률이라든가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맞게 재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역 조치도 재분류할 텐데요. 새로운 분류 기준과 질병 위험도 등에 따라서 종별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1종 가축 전염병은 일시 이동 중지, 인적 농가에 대한 예방 살처분 등 넓은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2종 가축 전염병의 경우에는 발생 농장 단위의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 농장 단위의 방역 조치를, 그다음에 3종 전염병의 경우에는 별도의 농장 단위에 대한 방역 조치 없이 모니터링만을 실시하는 방역책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연구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 방역관의 업무 범위를 조정한 한편
가축 방역관 적정 인원 기준 재설정 등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수위, 가축 방역사 등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축 방역관의 처우 개선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방역 연구협의체를 구성해서 방역 연구 개발도 강화하겠습니다. 구제액이나 럼피스킨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구제액 백신 이상육 피해 감소 등을 위한 피내 접종용 백신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수요가 높은 방역 시설, 소독제 등의 차단 방역 효과 실증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지금까지 주요 대책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참고로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 전염병이 아니고 그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발생 대응, 사후 관리를 포괄하는 방역 정책을 다룬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지자체와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이런 지역 민간 주도의 자율 방역으로 전환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아투데이 정영록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정영록입니다. 국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그 지역 민간 주도 방역 체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전까지 정부가 이제 방역 계획을 마련을 해서 지자체에 하달을 해가지고 관리 점검을 한 방식에서 이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조금 그 기준이 상이하게 수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그런 네.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가 그런 계획들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광역 시도의 경우에 3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이제 시군들은 이제 매년 할 텐데요. 그 내용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보다 체계화하겠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서 내려보낼 겁니다. 참고로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질병별로 이렇게 뭐 특방 대책이다, 아니면 ASF가 이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질병별로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달을 하면 지자체에서 조금 그 지역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질병 발생 상황이나 자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병 발생 상황들이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효율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실정에 맞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위험도를 자체적으로 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고요. 그에 대해서는 그 계획 수립 역량 같은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고 또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관계자들이 그런 계획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경제 주상돈입니다. 그 기본적 방역 수칙 위반이라든가 이런 좀 농가들의 방역 의식이 부족해서 이런 뭐 효율성을 제고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취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정부 주도에서 결국 민간 주도로 변경이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뭐 국가가 주도해서 가는 것보다 좀 더 약화될 거다라는 좀 우려가 좀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방역 수칙 위반이라든가 이런 의식이 좀 저조한데 이거를 좀 강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2000년도 구제역, 그다음 2003년도에 처음 이제 AI가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 강화나 규제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 가축 농가들의 방역 수칙 강화, 그다음 시설 강화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그런 걸 통한 접근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은 그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 위험 통제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농가들도 지나치게 규제적 접근이 많아서 실제로 너무 많은 그 규제 때문에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농가들의 자발적인 의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그 여건에 맞게 농가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방역 계획들을 수립해서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또 뭐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하고 지역 단위, 마을 단위, 농가 단위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 방역을 열심히 하는 농가들에서는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유인하는 체계로 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중앙 정부가 뭐 그전 했던 규제적 접근을 놓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금, 살처분, 그 감액 조항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강화해 나갈 텐데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발생 농가들을 보면 올해 AI 발생 농가 35농가 중에 23농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70% 가까이가 그 대부분이 다 개인적인 방역 수칙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보다는 조금 그 자발적인 방역 수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도 강화하면서 유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은 파이낸셜 최영중 기자님. 네, 파이낸셜 뉴스 최용준입니다. 저는 그 살처분 관련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1종에서 3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차등 적용하도록 체계화하시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살처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건지 어떤 동물복지 측면에서 뭔가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살처분을 이제 뭔가 민간한테 맡겨서 가축 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기존 방식과 좀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민간화했을 때 또 어떤 효과들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그 가축 방역관 처우 개선도 이게 매년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수당이 월 35에서 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이게 좀 적절한 건지 그렇게 좀 여쭤봅니다. 네. 그 말씀대로 1종에서 3종으로 이제 3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1종 15종, 그다음에 2종 32종, 그다음에 3종이 17종인가요? 그렇게 총 68종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감염병 일반 인체 감염병 같은 경우에 1종은 뭐 생물학적 테러가 있거나 굉장히 대규모 확산 우려가 있어서 즉시 격리가 필요한 그런 질병. 뭐 2종은 질병의 전파가 확산이 우려돼서 24시간 신고가 필요한 질병. 이렇게 전파율이라든가 치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기준을 정해놨는데 저희 법에는 현재 그러한 기준들이 없고 그냥 그 학술적인 관행적인 정보로 해외 사례를 와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관행적으로 일종은 그냥 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보다 일종으로 분류되는 질병에 대한 조건들, 2종의 조건들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감염병 예방법처럼 요건들을 기술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일종일지라도 어떤 질병들은 뭐 그 일시이동 중지 그 24시간, 48시간 가능한 질병이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질병별로 또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어지러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 일종에 대한 조건에만 일종은 일종대로, 이종 이종대로 조금 통일적으로 좀 분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경우에는 치명률과 전파력이 높고 굉장히 가축 우리 그 사람에 미치는 또 영향력이 크니 이런 것들은 즉시 신고해서 스탠드스틸도 걸고 그다음에 뭐 농장 단위 살처분도 가능하고 주위에 있는 인접해 있는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가능하다. 뭐 그런 것들이 규정을 하게 될 거고 이종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일시 이동 중지까지는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주위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살처분까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컨대 좀 이렇게 규정을 하고 3종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런 방역 조치보다는 신고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상황 변화가 좀 있을 때 별도로 방역 조치를 강구한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살처분에 대한 동물 복지 측면에서의 그거는 이미 지금 저희들이 예방적 살처분은 이번 AI도 500m 이내에 다 잡던 것들을 500m 이내에서 일부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예외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다 말씀하신 대로 예방 살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가축 처리업 같은 것도 이게 지금까지도 그전에는 과거에 처음 터졌을 때는 공무원들까지 군이 동원돼서 살점을 하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질병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뭐 깃털 같은 게 날려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의 전문 업체들이 생기면서 이미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등록 같은 게 이제 신설이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권 내에서 산업화해서 좀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방역을 위해서 지켜야 될 이런 최소한의 이런 절차들, 시설 규준, 그다음에 방역 수칙 준수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역관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뭐 그간 계속 해왔고요. 계속 노력해 갈 텐데 공중 방역 수의사든 아니면 우리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이든 가축 방역이든 이거는 지금 60만 원까지 이렇게 50에서 60만 원까지 이제 수당을 올려놨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상한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의사 출신들이 이 6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 가축 방역 현장으로 시군 지자체 공무원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도 뭐 틀린 말 아닐 텐데요. 그래서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브릿지경제 곽시성 기자님. 이 브릿지경제 곽신성입니다. 그 국장님 말씀 주신 함의는 그러니까 가축 방역을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 일부 방역 규제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가축 방역병 중에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뭐 지자체에 맡긴다거나 규제를 완화하진 않는데 이게 방역 강화 측면에서 정부 주도 방역에서 민간 주도 방역으로 바뀌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그 내용 보면은 정부 역할이 감독 검토가 아니라 관리 지원인데 뭐 이러한 부분은 책임에서 빠지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뭐 세 개가 다 이제 질문이 다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끈끈이 말씀드린 것보다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지역 단위 그다음에 우리 그 농가의 자율 방역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책임을 놓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그 지금 한정된 그 자원과 이런 것 재원들을 활용을 해서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예컨대 지금 신종 전염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것들은 조기 경보 예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럼피스킨도 마찬가지고 고병어성 AA가 지금 미국 젖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언제 철새를 통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광범위한 그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는 뭐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갈 텐데 이마저도 정부만의 인력과 장비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검사 병성 감정으로 지정돼 있는 민간의 시설들을 활용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의 어떤 좀 시너지를 좀 바랄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책을 내리면 그 시군 지자체나 거기서는 일단 정부 대책이 내려오면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한두 명, 굉장히 그냥 페이퍼 방역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불만들을 또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하고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고 지역 단위에서 지역 현장에 맡겨야 될 일을 발굴을 해서 스스로 계획을 짜서 하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농가 시설 보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정부에서 충분히 이 시스템을 짜서 지원하겠다.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네, 지상동 기자님.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이 농가 단위의 차단 방역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 체계 만들기로 했잖아요. 요거는 지금은 어떻고 향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방역 우수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강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마트 방역 지금과 뭐가 어떻게 달라져서 이렇게 29년에는 높아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스마트 방역이요. 방역이요? 두 번째가 잠깐만 다시 한번. 네. 인센티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
그 방역 유사한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산란계 알 낳는 농장의 경우에 방역 유형부여라는 걸 통해서 시설 요건이라든가 그 인접전 지역의 과거 발생 여부를 가지고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500m 이내에 질병 농장이 발생 농장이 있더라도 원래대로 살처분 해야 되는데 살처분을 유예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제 방역 점검을 나가는데 방역 점검에서 이렇게 예외시켜 준다거나 뭐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앞으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 방역 유형부의 사례를 그걸 좀 이제 확대해서 그 산란계뿐만 아니라 일반 가금 그다음에 돼지 뭐 종돈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인센티브를 좀 확대해 나갈 텐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축산국이라든가 방역 관련 사업들을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지금도 발생을 했을 경우에 살처분을 감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살처분을 감액한 걸 다시 또 복원시켜주는 감액 경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경감을 좀 더 폭넓게 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체계 관련해서는 지금 농가들이 현재 법적으로 보면 축산 종사하지 않고 농가만 그러니까 그 실제로 소유주만 지금 교육에 대한 의무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 농장을 드나드는 축산 관계 시설, 사료, 뭐 분뇨 차량 이런 사람들, 운전자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관련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도 전부 질병의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좀 강화하겠다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교육 횟수도 뭐 좀 강화할 텐데 특별히 그 질병을 발생한 농가 또는 방역 수칙 위반이 했던 농가 이런 농가들은 일반적인 교육 유예 의무 부여에 추가 교육을 받는 방향으로 보수 교육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방역은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그걸 해왔습니다. 그 질병 그 위험도 예측이란 거를 지금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57개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환경 변수라든가 질병 전파 변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딥러닝을 해봐서 패턴을 파악한 이후에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냐 이거 좀 예측을 한 게 질병 예측 시스템인데 이거를 올해 이제 해봤더니 사실은 발생 전체 지금 저희들이 전업농이 한 3,100여 농가, 3,000 농가 약간 넘게 됩니다. 가금 농가가. 근데 그 중에서 10% 위험도가 있다. 10% 상위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한 걸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 그 10% 안에 실제로 이번에 발생한 농가가 44%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5농가 중에 그 한 17농가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가 지금 우리가 예측한 거에 실제로 발생을 한 건데 이것들을 조금 더 변수 같은 것들을 더 차별화하고 변수를 많이 넣고 이렇게 지금 AI를 더 활용을 해서 그거를 사전에 예측을 상위 10%에 발생한 것들을 한 85%까지 사전에 예측하겠다. 사전 예측해서 거기에 방역의 자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 있으신가요? 예. 농민신문 이민호 기자님.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그 현장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페널티, 그러니까 농가에 대한 페널티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자율로 전환했을 때 이제 농가 뭐 신고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또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이번 대책에 혹시 그런 부분도 고려한 게 좀 포함이 됐는지 좀 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 구제역 같은 경우 그 피내 접종 백신 개발 이게 추진한다는 얘기가 꽤 오래 전부터 나온 예, 걸로 지금 알고 진행되고 있는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예. 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거는 관련 기관에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3종 가축 전염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법상 발생을 하면 예를 들면 뭐 돼지 설사병이나 이런 것들은 농가 이동 제한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농가들에서 굉장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데 이동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 전국 단위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지금 현황 파악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황 파악이 돼야지 농가 단위, 지역 단위 소독이라든가 방역 조치가 가능한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3종 같은 경우에 3종으로 분류된 질병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법적 의무를 해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을 테니 신고를 하시라. 그러면 이제 일단 현황 파악이 되고 그에 맞춰서 적절한 백신 공급이라든가 소독 등 방역 조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 접종 부분은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역본부 연구기획과장 권용국입니다. 피냅 접종과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완료하는 것은 27년까지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내 접종은 일반 주사기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접종 방법에 대한 개발. 두 번째는 항원과 관련돼서 항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의 일부 확인이 됐고요. 유효성도 확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시간표를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27년까지 상용화하는 부분으로 목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연된 관계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